얼마 전 일본 정부는 2011년 방위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방위백서는 한국으로 치면 국방백서로 국가안보를 위해 현 상황과 미래 전망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종의 보고서입니다. 일본 정부는 1970년 이후 매년 방위백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일본이 올해 공개한 방위백서에는 노골적인 한국에 대한 반감이 드러나 있어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전에도 방위백서를 통해 한국과 독도에 대한 영토 문제를 갖고 있다며 마치 독도가 일본 단위는 주장이 왔었는데, 15년 연속으로 이번에도 역시 독도에 관한 영토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하는 등 독도 문제에 대해 또다시 한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에 대한 언급이 이뿐만이 아니었다는 점이 아는데요. 사실 독도 문제는 일본의 지난 10년간이나 계속 언급해왔기에 크게 새롭거나 놀라지는 않았지만, 2011년 방위백서에는 기존보다 더 크게 한국을 비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관계자들을 당황하게 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방위백서를 통해 한국이 한미일 협력에 손상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에 손상이 가고 있으니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더불어 2025년에는 한국의 국방비가 일본의 1.5배가 될 것이라며 높아지는 한국의 국방비에 대한 견제 심리도 드러냈는데요. 이 외에도 한국 해군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도 문제라며, 이에 대해 대응 역시 강력히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하던 충판을 벌이던 우리 마음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태클을 건 것입니다. 즉 정리하면 일본은 사실상 한국을 적국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그런 한국에 대응해야 한다는 본심을 방위백서를 통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사실 일본이 저기를 드러내든 말든 별 상관은 없지만 한국으로서는 한 가지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일본이 주장한 한미일 관계 파탄의 원인이 한국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을 방문하는 게 맞느냐를 두고 일본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방위백서를 내놓는다는 것은 한국과의 관계를 파탄내겠다는 신호나 마찬가지인데요. 즉 한미일 관계 파탄의 원인은 일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의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일본의 외교 결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다행인 사실은 한국도 이에 못지않은 외교 결례를 일본에 범했다는 사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의 공식 선전물에 쇠퇴하는 일본이라는 문구를 삽입해 정책 브리핑을 했기 때문인데요. 문체부는 지난 8일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에 일본은 중국 사태 방역 실패와 경기 침체로 국력이 저하가 계속되고 있고, 자국에서도 수출 규제는 자충수이며 어리석은 정책의 극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뉴스를 내보낸 것입니다. 이는 즉각적으로 일본에도 알려졌는데요. 일본인들은 해당 뉴스를 일본어로 번역해 이 사실을 공유하며 어떻게 한 나라의 정부가 특정 국가를 이렇게 평할 수 있냐고 분개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시민들 사이에서도 아무리 일본이지만 이런 행동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국을 자랑하는 것은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일부러 타국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디스해도 되는 거야. 요즘은 북한이 오히려 나아 보일 정도야. 일본이 쇠퇴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감수해야지. 한국 정부의 태도가 불량하다고 위를 봐야 한국 부담 레벨이 낮아져서 너무 슬퍼. 이미 늦었는데 뭐라고 변명하더라도 소용없어. 한국 정부의 매너가 불량하다는 이 한국의 밀도가 낮아서 정부도 당연히 그렇다는 이 그런 건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자민당 덕분에 1인당 GDP에서 한국에 밀렸다는 것의 작용 현실이지. 한 나라의 정부가 자신들이 돋보이기 위해서 공식적인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를 뜯어도 되는 건가? 한국인들은 이런 정부가 자랑스러운 거야.
너무나 상식 이하의 일이 일어나고 말았네. 뭐 실제로 일본은 쇠퇴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한국 정부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니까. 아무리 일본이 쇠퇴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는 해도 이런 일을 정부에서 직접 한다는 것 자체가 평소에 일본의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네. 정말 한국은 일본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일본은 한국을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은데 너무 불편하고 불쾌하다. 한국의 말이 사실이라 반박할 수 없다는 게 웃겨서 일본 사람들은 그냥 일본이 쇠퇴하고 있구나 하고 느낄 뿐 무언가 행동하지는 않는다. 한국이 이미 일본을 넘어서는 것도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일본이 고령화로 인해 쇠퇴가 시작된 지 오래된 것도 사실이다. 한 나라가 공식적으로 추한 모습을 보인 것은 불성실했지만 일본의 능동적인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한국은 진취적이라서 떠오르는 것에도 반론을 말할 수가 없다. 한국에서도 이번 정부의 발표에 이건 아니라고 말한다고 해. 정부가 공식 선전물에다가 다른 나라 욕을 하는 건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많다고 한다. 특히 이렇게 일본의 화를 돋고 가봐야 외교적 이득이 없기 때문에 창피하다는 반응이 있었다. 의외로 한국에도 제대로 된 녀석들이 존재하잖아. 그게 아니라 이미 일본이 쇠퇴하고 있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데 공식 발표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한국 정부를 두들기고 있는 거야. 한국인들은 아직도 모르겠어. 일본 같은 후진국 때문에 국격이 떨어지는 걸 비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나 선진국이 되면 개발도상국에 대해 우대 조치가 다 사라지고 부담해야 할 것이 늘어나는데 한국은 늘 하는 부담금을 낼 수 있을까? 아마 속으로는 엄청 후회하고 있을 것이 뻔한데 대통령의 레임덕인 상태라서 좋다고 홍보하는 거다. 일본인들은 너무 고지식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신서적이기도 하다. 한반도에서 남과 북으로 나눠져 전쟁을 치르도록 이간질하는 정치 공작을 피면 얼마나 좋겠어. 만약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도 거뜬히 부활할 수 있다. 잃어버린 30년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어 잘 알고 있네. 일본이 지금의 위치에 올라온 것은 일본이 잘나서가 아니고 전쟁 특수를 누렸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특수가 터지고 진짜 일본이 남으니 이렇게 된 거고 지금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한국과 북한이 전쟁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일본의 핵을 발사는 이럴 거야. 한국인은 스스로를 선진국이라고 칭하는구나. 웃기지도 않네. 그런 선진국 국민들이 왜 일본에 일하러 오는 거지? 그리고 전세계 성매매 2위 국가가 선진국이라고 세계 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승격한 거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 이런 뉴스를 일본 정부가 내보냈다면 머리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한국 정부가 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평상시와 다를 바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게시물을 정부의 공식 페이스북에 당당히 쓸 수 있는 건 오로지 한국뿐이니까 야만 국가에서는 국격 같은 게 없다. 화가 나는 점은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확실히 눌러줄 수가 없다는 거야. 일본인이 몹시 바보 취급했던 삼성이 일본의 자랑 도요타를 역전 활동 때부터 모든 게 시작된 것 했다. 이제는 일본 최고의 기업도 한국 기업을 이길 수 없는 게 현실이니까. 일본은 쇠퇴하고 있다는 한국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어. 뭐랄까 한국은 진짜로 우수한 동아시아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느낌이야. 일본인 공부 잘하는 녀석들이 모두 가지만 한국의 엘리트들은 모두 삼성이나 현대 등에 들어가니까 일본에서 더 이상 노벨상이 나오기 힘들 거라고 해. 일본의 과거에는 영광이 있었던 것에는 동의하지만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고 현재와 미래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라고 봐야지. 물론 한국이 선진국이 된 데에는 일본의 기술을 훔친 게 상당한 도움이 됐을 거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서 그런 한국에 교환했다고 말해봐야 아무런 동정도 얻을 수 없어.
일본의 기술자 경시가 원인이라고 스스로 반성하고 못하면 우리 일본도 프라이드를 버리고 한국의 간장을 훔쳐서 점유율을 빼앗긴다는 정도의 기계화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게 아닐까. 진심으로 기분이 나쁘다. 한국이 승자인 척 호남치는 꼴이 정말 기분 나빠. 진심으로 이렇게 반일 감정에 의지해서 지지율을 올리는 건 그만두라.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이런 비열한 전략을 쓰는 건지 모르겠다. 뭐랄까. 한국도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건 삼성 등의 약진을 보고도 알 수 있는 일이지. 한국의 면적은 일본의 4분의 1 수준이고 인구는 절반 이하인데 그런 상대에게 일본이 처다니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통치하던 국가에게 역전당했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일을 일본이 해냈다. 이건 한국 정부가 너무한 거 아닌가. 마치 일본인들이 한국에 가서 조선 정벌의 현수막을 내건 거랑 다름없잖아. 아무리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아도 그렇지. 전쟁하자는 것도 아닌데 이런 무례한 짓을 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냐. 쇠퇴하는 일본인이라고 아주 고맙구나. 이제 한국에 IMF가 와도 일본은 역적인 차원에서나 이웃국가로서 나를 도울 필요가 없게 됐네. 물론 처음부터 도울 생각도 없었지만 얼른 가라앉자. 일본에 의지하지 않고 무역 결제 잘해봐 할 수 있을까? 한국에는 이해라는 게 없는 건가? 일본이 쇠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아. 도대체 일본인은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거야? 1인당 GDP와 평균 임금도 모두 한국에 패배해놓고는 무리 없이 자존심만 남아있는 느낌이잖아. 이런 걸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내용물을 채워 넣어라. 한국도 곧 고령화의 저주가 닥칠 거야. 한국의 출생률은 전세계 꼴찌이기 때문에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줄어들어서 소멸해탄이지.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어. 어쩌면 두 나라가 하나로 통합되는 미래가 있을 수도 있다. 나는 한국을 미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류 문화들도 내 취향에 맞는다면 딱히 문제의식 없이 좋아할 군인했었는데 이번 한국 정부의 만행에 한국을 싫어하게 될 것 같아. 인터넷 우익들이 말하던 한국의 모습과 너무 잘 맞아서 놀랐어. 앞으로 한국은 멀리한다. 이렇게 일본인들의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반대 의견으로는 한국은 예의가 없다거나 어떻게 공식적으로 정부가 이런 어딘을 쓸 수 있느냐며 분개하는 일본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일본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허물은 보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일본은 한국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